우리의 두뇌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뇌는 분명히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 아니, 사실은 뇌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다.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좋지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깐 오로지 궁금한 것만 알려드리는 공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박사이며 미국의 정신건강의료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에서 신경영상 연구 책임자로 재직하였고, 이 기간에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경과학 저널, 알츠하이머병 저널, 정신의학 등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국립보건원과 국립정신건강연구소 펠로십상을 수상했다. 현재 뇌 건강과 신경과학의 전문가로서 여러 매체에 출연 중이다. 여기서 저자의 아버님이 파킨슨병에 걸렸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파킨슨병 걸린 아버지가 말년에 호전되었던 이유. 아버지가 파킨슨병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진단받기 20년 전부터 조금씩 손을 떠시곤 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증상은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그러자 신체 균형과 양력이 조금씩 향상되어 정말 놀랍게도 임종 전까지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었다. 오랫동안 내가 가르쳐 드렸던 대로 아버지는 이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고 계셨다. 여기에 흰밀가루빵을 통곡물빵으로, 지방분을 빼지 않은 일반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대체했으며 일주일에 해산물을 최소 2그릇 이상 드시도록 권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련과 균형 문제로 힘들어 하실 무렵 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30분에서 1시간씩 실내 사이클을 타러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덕에 몸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경련이 줄어들었으며 근육 경직과 균형 문제에도 신체의 움직임이 많이 호전되었다. 정신적인 날카로움과 집중력도 좋아져서 신문 퍼즐을 더 빠르고 더 열심히 풀기 시작했다. 다양한 변화 덕택에 아버지는 식기도 약간이나마 더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혹감을 줄이고 자주 외출할 수 있게 되셨다. 걸을 때 균형감도 좋아졌고 넘어질 걱정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생활 습관 조정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년간 그런 방법들로 도움을 드렸다는 사실이 내게는 의미가 컸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말년에 활기와 희망을 선사해준 도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뇌를 이해했으면 한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뇌는 놀라운 신체 기관이며 더 명민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를 이해해야 한다. 최선의 대처법은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다. 뇌 손상은 치료를 시도하기 전 미리 손을 놓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지 건강 회복을 위해 어떤 식이요법과 운동, 영양 보조제와 생활 습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뇌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을 하나 알고 가자. 자연 노화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물, 음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살충제, 기타 독성 화학물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잃는다. 물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가벼운 뇌손상, 뇌졸중, 인지질환을 알아도 뇌세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함께 성장하며 발달한 뉴런 대부분이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환상적인 소식도 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한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신경생성은 최적의 뇌 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 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노인층 역시 젊은 사람들만큼 새로운 뉴런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면서 뇌는 처리하고 수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활성화, 연결 반응하는 신경 능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세포가 늘어날수록 현명한 결정, 집중력 향상, 기억 보존, 그리고 집행 기능 과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집행 기능이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다. 신경세포사는 뇌 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새로운 세포 성장을 통해 그 과정을 늦추거나 대항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뇌는 더 젊어지는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경생성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기분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경생성과 신경가소성 혹은 새로운 학습으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는 모두가 우리의 일생에 걸쳐 뇌의 능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생의 능력을 선사한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10분 만에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이 10가지 방법을 듣고 난 후에 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뇌에 관해서나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세 번째,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번째,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5번째,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6번째,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7번째,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번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럼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9번째,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0번째,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이상, 이 10가지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뇌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것. 2번째, 혈류가 전부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 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면 제대로 들은 게 맞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최적의 혈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활치 않은 대뇌 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2가지 뇌 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현대인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대뇌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점화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연료로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된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이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비타민, 미네랄, 지방, 아미노산, 전해질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뇌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집중력, 기억력, 아이디어 도출, 올바른 결정, 멀티태스킹을 포함해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든다. 두뇌 혈류 순환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대사성 노폐물 조직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중에는 뇌에 축적되면 독이 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기억력 등의 문제로 고통받더라도 대뇌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또는 갑상샘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먼저 탓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비슷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류 문제를 겪는 걸까?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걸 포함해 현대의 생활 습관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들리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뇌 건강 최적화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뇌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세 번째,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미국 학술의료센터 메이어 클리닉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반응이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건강상 이점까지 있다는 얘기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투쟁 도피 반응은 호르몬, 화학물질 및 두뇌 활동의 생성을 촉진시켜 포식자에게 쫓길 때 더 빨리 뛰고 코너에 몰릴 때 더 열심히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2톤짜리 트럭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의 건강상 이점은 생사가 달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발동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라는 표현이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특히 목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뇌 조직을 노화시키고 뇌진탕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초기와 비슷하게 신경 수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는 뇌세포도 그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만성 스트레스가 뉴런의 과활성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 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여러 악영향에 많은 책임이 있는 호르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는 스트레스를 논하기 어렵다. 바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성된다. 약간의 코르티솔은 반드시 해롭지만은 않고 심지어 얼마간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체중 증가와 수면 장애에서부터 해마의 수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사실과 상황에 집중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뇌 깊숙이 위치하여 우리 기억의 정서적 중요성을 부과하도록 돕는 아몬드 모양의 뉴런 집합, 편도체의 크기와 활동 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편도체가 더 커지고 활동적일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더 민감해지기 쉽다. 만성적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또 있다. 백질은
많은 신경 연결이 발생되는 대뇌 조직 절반을 구성하는 지방 조직인데 스트레스는 백질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백질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회백질을 위한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회백질은 뇌에서 모든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감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므로 이 불균형은 정서적, 인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고 해도 이 문제들이 반드시 같이 진정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충격적인 사건에 수반되는 정서적 고통이나 업무 부담, 청구서 처리, 가족 부양과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관절염,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고 고혈압,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만성적 탈수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너무 오래 운동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아서 만성적 스트레스가 초래되기도 한다.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스트레스 외에도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에 와서 더욱 커지고 있는 문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고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에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대기 오염 물질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지 저하와 질병 위험을 높인다. 물론 이런 갖가지 스트레스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더 남았다. 바로 전자기장 EMF이다. 미국 국립환경보건 과학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기장이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 주로 방사선으로서 휴대폰, 컴퓨터, 와이파이 네트워크,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전원선 및 기타 전자장비와 무선 전송장치에 의해 방출된다. 휴대폰과 장비 제조사들이 생산품에서 방출되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 휴대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뇌의 흥분도나 뉴런의 발화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 너무 과도한 뇌 활동은 뉴런을 과흥분시켜 뇌 건강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기장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심지어 신경 DNA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 전자기장이 신체의 수면 주기 및 에너지 수준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체중 증가,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암과 같은 다른 의학적 문제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 이번에는 뇌 건강에 최고의 투자를 하는 방법과 애쓰지 않아도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윌름 아이어 박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의료기관인 에이멘 클리닉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영양보조제가 뇌질환 및 관련 증상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과격한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 프로 미식 축구의 전 현직 선수들이었다. 뇌진탕을 경험한 경우는 부지기수였고 대부분 이미 인지 기능에 명백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 대상자 중 거의 절반에서 인지 기능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69%에게서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53%는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38%가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했다. 25%는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영양보조제가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영양보조제 효능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저자는 객관적인 근거 앞에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다. 저자가 추천하는 필수 영양보조제는 6가지다. 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최소 3개월은 복용할 것을 권한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뉴런의 성장, 인지 개선,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두 번째,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없다고 뇌 건강이 망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건강한 뇌를 가지고 싶다면 종합 비타민은 필수적이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그렇다.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이 건강 박테리아는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등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돕는다. 그 결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분 조절 효과와 함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신경퇴행성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섯 번째, 밀양 미네랄. 밀양 무기질이라고도 불리며 붕소, 크롬, 구리, 게르마늄, 요오드,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황, 바나듐, 아연 등이 해당한다. 인지 기능에 중요한 효소, 호르몬, 세포의 생성을 돕는다. 여섯 번째, 커큐민. 강황에 들어있는 활성 화합물로서 인도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재로 사용되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뿐 아니라 뉴런의 생존, 성장, 유지를 담당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애쓰지 않아도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결심만 있어서는 힘들어 보인다. 다이어트 시도의 95%는 실패로 돌아가고 새해 목표를 완수하는 비율이 8%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뇌 건강 목표를 현실로 이끌고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무엇이 아닌 쉽고 즐거운 생활 방식의 일부로 만드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보다 목적을 완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루의 변화가 일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추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몸무게부터 칼로리, 운동량, 수면 상태, 명상 여부 등 뇌 건강을 위해 자신이 들이는 노력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스스로 미처 알지 못했던 습관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셋째, 주위 사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도 좋고 친한 친구, 동료, 개인 트레이너, 영양사, 치료사, 코치 등 누구나 좋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곁에 나만의 전문가를 두면 성공률은 65%까지 올라간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확률은 95%까지도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 식단이든 운동이든 자신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